네. 자, 이번 시간에는 339페이지에 최신기 출문제 45회 5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타 일반 거래 이렇게 해놓고 견적서라는 자료를 주었습니다. 자, 지리산 생수가 우리 회사라는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받았네요, 견적서를. 자, 자료 설명 봅니다. 판매용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은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그러니까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그래서 보통예금은 대변이다. 정리하시고, 계약금이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하면 개정과목이 무엇이다? 선급금이다. 계약금 개정과목은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급한 것은 선급금, 자산이요. 우리가 받았으면 선수금, 부채. 그래서 이 자료 설명을 읽고 개정과목을 딱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 금액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금액은 여기 통장 거래 내역에 나와 있어요. 81만원. 그렇죠? 뭐 더 이상 자료를 볼 필요는 없겠지만 견적서를 보면은 네 891만원 중에 공급가액이 10%니까 공급가액이 810만원이잖아요. 거기에 10%가 세액 81만원, 그만큼을 계약금으로 우리가 지급했다, 이런 거래입니다. 네, 자, 그러면 날짜는 8월 21일 날 계약금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8월 21일 날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일반 전표 날짜 8월 21일로 고치고, 차변이 선급금, 거래처는 꼭 넣어야 됩니다. 코드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성진유통에 지급했어요. 금액은 81만원. 대변에 103번 은행은 하나은행 보통, 하나은행 보통 81만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계약금을 지급한 거래였습니다. 우리가 계약금 지급하면 선급금, 자산, 자산,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 부채.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문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통장사본에 의한 거래입력.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주식회사 지리산 생수는 우리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상업전기 사용량 절감에 따른 탄소 포인트 제도에 가입하여 포인트 인센티브 3만원을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네, 요 45회 문제에 아주 특이한 문제를 많이 냈네요. 아까도 체크카드 문제, 그거 자주 나오던 문제가 아닌데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아마 전기 절감에 대한 무슨 포인트 제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가 그 포인트로 3만원을 받은 거예요. 보통예금으로. 자, 그러면 보통예금은 받았으니까 차변. 그러면 대변에 이걸 뭘로 처리할까? 네, 평가 문제를 읽어봅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는데 영업의 수익 계정을 사용해라. 자, 영업의 수익에 이렇게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씩 발생한 거래가 뜸한 이런 수익들은요, 영업의 수익에 보면 자비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비익. 네. 그래서 이건 자비익으로 처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들을 쭉 보면은요, 영업의 수익 중에서 이자 수익, 예? 뭐 유형자산 처분이익, 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수수료 수익도 영업의 수익으로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수료 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는 무슨 회사죠? 이게 청량음료, 음료를 도소매하는 회사죠. 음료를 도소매하는 회사는 음료를 파는 것이 영업수익인데, 영업의 수익으로서 수수료 수익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음료 파는 노하우가 아주 있어요. 어떤 기술 같은 게.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업체에다가 컨설팅을 해줬다. 예, 음료 판매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면 잘 팔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노하우를 가서 컨설팅 해주고 거기로부터 돈을 받기로 했어요. 유료 컨설팅. 이런 것들은 영업의 수익의 수수료 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용역을 제공해주고 우리가 받는 거, 이런 게 수수료 수익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탄소 절감 포인트니까 그 수수료 수익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비익으로 보시면 적당합니다. 네, 이 6번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 저도 이제 기출문제 그동안 쭉 수업하면서 이 20년도 기출문제, 2019년도 기출문제 쭉 풀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탄소 포인트를 받았다, 이런 문제는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예,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갑자기 나오면 시험 응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동안 문제율을 많이 풀어보고 시험에 왔는데 보지도 못한 문제가 처음 나온 거예요. 예,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거 이게 뭔가 특이하다. 근데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다. 자비익 잡으시면 돼요. 자비익. 영업의 비용에 또 잡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잡손실.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될지 애매모호한 것 중에 만약에 영업의 비용 처리해라, 그러면 그거는 대부분 잡손실이에요. 네, 과거에 여기 AT 시험은 아닌데 전산회계 시험에 제가 이 AT 시험으로 전환하기 이전에는 저희 학원에서도 전산회계 과정 수업을 했었어요. 그때 그 문제풀이 하면서 이 문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자비익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회계팀에서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회계팀에서 창고 정리를 했다. 그래서 창고 정리에서 나온 페이지를 처분해 가지고 뭐 10 몇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뭐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현금으로 우리가 창고 정리하면서 나온 페이지를 팔았더니 1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만 원 잡아야 되겠죠. 이 대변에 뭘로 잡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 회사가 뭐 전자제품을 도소매하는 회사다. 전자제품을 팔았어야 뭐 상품 매출인데 이거는 페이지 처분해 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자비익입니다. 자비익. 네, 그래서 이것도 자비익으로 보시면 잘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날짜는 9월 1일이죠. 자,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9월 1일로 날짜 바꾸시고 차변의 보통예금 하나은행이 되겠습니다. 하나은행 보통 3만원 대변의 영업의 수익 중에 자비익 3만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문제 45회에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를 6문제 출제했는데 2문제가 좀 특이한 문제였습니다. 2문제. 아까 앞 페이지에서 풀었던 3번 문제하고요. 이번에 6번 문제. 우리가 앞에서 풀어보지
않았던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 문제 보겠습니다. 지리산 생수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려면은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과세 매출이라고 유형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줬네요. 과세 매출은 11번 과세 매출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하는 건 다 11번이에요. 자, 자료 설명을 봅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4월 1일에 계약금을 받았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할 것.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이나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는 4월 12일이 되겠죠. 거래 일자로 입력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4월 12일로 정확히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품명은 복수거래 단추를 눌러야 돼요. 위에 있죠? 복수거래. 일반 생수 2,500개 1,000원. 고급 생수 2,000원 1,400원. 그리고 확인. 자, 합계금액이 583만원 나왔는데요. 거래명세서의 합계금액과 일치하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합계금액이 틀렸다면 아까 입력을 수량이나 단가를 오타를 낸 거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 품명을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복수거래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 복수거래 보기라는 단추를 눌러서 여기서 수량 단가를 제대로 고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다시 빠져나오게 됩니다. 거래처는 수하유통이죠. 코드에다 수하. 전자세금은 비워둬야 되죠.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겠네요. 혼합. 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네, 맞았고요. 대변의 상품 매출. 자, 그런데 4월 1일 날 계약금을 받았다고만 했지 얼마 받았다는 걸 안 알려주네요. 그러면은 이거 받지 마시고, 지금 아직 메인 매출 전표 완성 안 했으니까 요거 이대로 두고 일반 전표를 아까 닫았으면 다시 여시고, 예, 일반 전표로 가가지고 날짜를 4월 1일로 조회해야 되겠네요. 네. 자, 계약금을 얼마 받았는지 여기 나오죠? 53만원 받은 겁니다. 계약금을 받은 건 선수금이죠. 그래서 부채로 대변에 잡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선수금을 차변에 넣어야 돼요. 네, 선수금을 오늘은 이제 우리가 상품을 주었기 때문에 부채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부채 감소 선수금을 오늘 차변에 기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3만 원이구나 확인하셨으면 메인 매출 전표 오셔가지고 여기 세 번째 줄에 3번 차변 선수금 53만 원 엔터 치면 거래처 수하유통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또 차변에 나머지는 말일에 받기로 했어요. 계정과목이 뭐죠? 외상매출금 108번. 나머지 금액은 여기 보이죠? 530만원.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거래처 맞았는지 차변 대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고 다음 작업으로 가는 것이죠. 자, 분계를 이렇게 완성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러 가는 거죠.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아시죠? 들어가서 4월 12일을 조회합니다. 4월 10일부터 4월 12일 엔터 앞에 체크하시고 저 위에 있는 전자발행을 클릭하시고 로그인 창이 나오면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그림이 나타나면 밑에서 발행 단추 눌러주시고 발행되었습니다 안내가 나오면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단추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홈페이지가 나타나면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을 여기 체크를 하고 나서 밑에 매출 조회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다시 아까 그 세금계산서가 나타나면 여기 발행이라는 단추 눌러주시면 됩니다. 발행 완료되었다라는 안내가 나오면 확인 눌러주시고 없습니다 나오면 확인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창을 닫고 조금 전에 열렸던 이 창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 창에 오면은 조회를 위에서 눌러줍니다. 위에 있는 조회를 클릭하면 아까 비워두었던 이 전자세금란에 전자 발행이라고 채워집니다. 여기까지 해야 이 문제가 평가 문제를 다 제대로 한 거예요. 한 문제 이거 꼭 나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라는 문제 한 문제는 매번 나옵니다. 채점을 안 합니다. 결제 내역은 채점을 안 한다. 네. (4월 12일에) 내용이 없다고 나오는데 한번 메인 매출 전표에 4월 12일로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여기를 비워둬야 되는데 전자입력을 해놓으면 안 돼요. 엔터 네. 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이 전자세금란을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고 난 뒤에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그 4월 12일 조금 전에 4월 12일이었잖아요. 4월 12일로 이렇게 조회를 하면은 안 나타납니다. 여기에.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자 발행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존 시스템 빌 36524 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할 때는 이 전자세금란을 비워놓고 우리가 발급하러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비워둔다는 거 발급 전송하시오 할 때는 비워둔다는 거 그거 아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발행에 가가지고 조회했더니 안 나타나더라 그러면 거기
메인 매출 전표에 내가 이걸 비워놓지 않았나 보다 가서 다시 가서 스페이스바로 지우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질문은 뭐냐? 여기 밑에 여기 외상 입력을 안 해도 되느냐?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결제 내역인데, 이 부분이 결제 내역인데, 우리 시험지에서 보시면은 늘 이렇게 나오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발급 시 결제 내역하고 전송 일자는 무시하겠다, 고려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거기 현금이 얼마, 아니 그렇죠, 현금이 얼마, 외상이 얼마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분이 챙겨서 입력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두 번째 문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면 건강생수에서 상품을 구입을 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우리 회사가 법인카드로 상품을 샀다 이런 얘기죠.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카드로 상품을 샀을 땐 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의 날짜를, 거래 날짜를 확인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4월 16일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를 4월 16일로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고치시고요. 유형이 뭐냐? 이번엔 매입입니다. 매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입에서 카드로 과세 재화를 매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57입니다. 57 카과. 그래서 유형을 57로 입력하시고 신용카드사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거기 매출전표에 나와 있어요. 삼성카드라고. 그래서 메뉴에 삼성카드 확인. 또 한번 확인. 품명에는 시원생수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공급가액에 입력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판매는 또 매입은 마찬가지예요. 합계 금액을 공급가액에 입력하는 거예요. 440만 원. 그러면 거기에 400이 입력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란에 40으로 입력이 되고 합계가 440이 됩니다. 거래처명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건강생수가 되겠죠? 예. 건강생수에서 매입한 거예요. 전자세금란은 비워둬야죠. 분계는 무슨 분계하면 될까요? 카드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드로 샀으니까 4번. 자, 한 가지가 틀렸어요. 지금 현재 카드 분계했을 때 차변의 상품 부가세 대급금은 맞아요. 대변이 틀렸죠. 미지급금인가요? 우리가 상품을 카드로 샀으면 외상 매입금이 돼야 돼요. 외상 매입금이에요. 미지급금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고칠 수 있으면 여기서 그냥 고치면 되는데 251번으로 고치면 되는데 안 고쳐져요. 따라서 이 거래는 카드 분계를 하면은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걸 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외상 분계를 한번 해보세요. 2번. 외상 분계를 하면 외상 매입금으로는 바뀌었어요. 그러면 또 뭐가 틀렸을까요? 부가세 대급금 맞지 않나요? 거래처, 그렇죠.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가 잘못된 겁니다.
예, 그렇죠.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를 삼성카드로 고쳐야 돼. 혼합으로 하면 안 되나요? 혼합으로 해도 됩니다. 네. 혼합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차변만 완성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줄에 대변을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외상매입금으로 하고 거래처를 삼성카드로. 혼합으로 해도 되고 외상으로 하면서 거래처만 바꿔줘도 되고. 근데 카드 분계는 하게 되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소매업의 법인으로 문제를 낼 때 매입을 신용카드로 상품을 매입했다 이런 문제를 자주 안 냅니다. 예, 지금 이 45회에 좀 특이한 문제들을 많이 냈어요. 예, 대개 법인카드로 뭘 샀다 그러면 상품을 샀다고 안 하고 뭐 법인카드로 그냥 일반적인 지출이에요. 예, 법인카드로 뭐 사무용 책상을 샀다든가 법인카드로 공기청정기를 샀다든가 법인카드로 뭐 사무용 소모품을 샀다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다 미지급금이 맞아요. 카드 분계하면 다 미지급금 돼요. 그건 그대로 두면 되는데 상품을 샀을 때는 미지급금이 아니에요. 외상매입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틀리기 쉬워요.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그래서 이것도 좀 틀리지 않도록 잘 챙겨 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요 분계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카드로 상품을 샀을 때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번 매출거래. 자, 세금계산서가 있고요. 세금계산서 매출이니까 이거는 뭐 11번이죠. 당연히.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대금 중 일부는 현금, 잔액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자, 그래서 이제 날짜를 확인합니다. 작성일자는 5월 22일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의 작성일자, 전표일자를 5월 22일로 고치세요. 자, 세금계산서 판매는 다 11번입니다. 11번 유형으로 입력하시고 일반 생수 수량은 2,700 단가는 1,000원 거래처는 기원마트 전자세금계산서는 1번 전자입력 분계는 현금도 있고 외상도 있으니까 혼합으로 합니다. 3번 혼합 3 네, 혼합으로 하면 대변만 완성이 돼 있어요. 부가세 애수금, 네, 매출이니까 매출세액이 부가세 애수금 맞는 거죠. 또 매출이니까 상품이 아니라 상품 매출 맞는 거죠. 수익 발생. 상품 매출은 수익입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세금계산서 밑에 보시면 일부 현금으로 받은 게 27만 원이고 외상 매출한 게 270이에요. 그걸 입력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변에 101번이 27만 원. 엔터. 또 차변에 3번 108번이 270만 원. 탭키. 그래서 거래처 그대로 둬도 되는가 확인해 보고 차변과 대변 일치하는가 확인하면서 맞춰야 돼요. 네,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상품 판매하는 것은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문제.
다음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3페이지요. 매출 거래인데 세금자가 없어요. 예. 세금자가 없는 것은 면세라는 얘기네요. 계산서니까.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본거래에 하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함.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건강정보 책자를 팔았어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11번이지만 계산서 발급은 몇 번이죠? 13번. 13번이에요. 자, 메인 매출 전표 6월 5일로 날짜 고칩니다. 6월 5일로 고칩니다. 유형은 13번 면세 매출이죠. 면세 매출. 건강정보 책자. 수량 60개, 단가 만원. 거래처가 어디냐? 정연식품.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혼합으로 분계해야죠. 3번. 자, 상품 매출 맞습니다. 면세 상품. 밑으로 내려와서 차변이 보통예금이에요. 103번. 금액은 60만원. 탭키. 자, 끝나지 않았죠? 뭘 해야 될까요? 예, 거래처 하나은행으로 고쳐야 됩니다. 하나은행으로 거래처를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분계할 때 이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개정 과목 나오면 거래처 은행으로 고쳐야지 항상 이렇게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이 유형을 말이죠. 유형을 일단 13번으로 잘 시작을 해야 됩니다. 유형을. 그리고 보통예금에 은행 거래처 바꿔주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뭐 앞에서 우리 많이 해봤던 문제죠, 이거는. 자, 한 장 넘겨서 다섯 번째 문제를 봅니다. 매입. 네. 자, 우리가 그 벽걸이용 시계를 샀다는 건데 일단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랬습니다. 자, 사무실에 아마 시계를 걸려고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저 시계가 오랫동안 사용한다 하더라도요. 제 교실에 걸려있는 시계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저희 학원 개원 때 제가 받은 시계예요.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시계가 하나 있는데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조금만 지나면 이 건전지 교체했는데도 자꾸 느려져요. 역시 시계는 명품 시계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 시계는 정말 단 1분도 안 틀립니다. 지금 32년째. 네. 저 브랜드를 잘 알아두세요. 네. 이런 벽시계 사려면 저거 사세요. 미래 컴퓨터라고 지금은 이제 저 사장님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천중학교 가는 그 저 호수 가기 전에 거기에 그 컴퓨터 조립하는 가게가 있었어요. 미래컴퓨터. 이천의 미래통신이라는 통신회사도 운영하고, 예, 그 당시 90년대 초에는 이천에서 이 컴퓨터 통신이나 이 컴퓨터 쪽에서는 실력가죠. 그런 분이 있었는데, 강명구 사장이라는 분인데, 예, 그분이 이제 학원 개원 축하한다고 줬던 거. 네. 자, 우리가 회사에서요, 시계를 대량으로 만약에 샀다고 보겠습니다. 뭐, 우리 사무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시계가 한 30개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게 한 3만원짜리라고 그러면, 30개면 얼마예요? 100개 잡으면 300만원 정도 되죠? 예, 거의 300만원에 가까워요. 9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즉, 금액이 작지만, 대량으로 구입할 때는 비품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의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자 하나, 10만원짜리 의자라고 봐요. 의자 하나, 의자도 굉장히 오랫동안 쓰는 거잖아요. 5년 이상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장기간 사용하는 것들은 다 비품인데, 근데 의자 하나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이런 걸 사고 전부 비품으로 처리하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개원, 개업 이런 걸 할 때 대량으로 사잖아요. 이런 것은 비품으로 잡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계를 샀다. 이제 우리가 시계도 오랫동안 사용하는 거니까 지금 30년도 쓰지 않습니까? 예,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감가상각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금액이 너무 작아요. 예, 금액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비용 처리를 합니다. 30년을 쓸 수 있는 그런 비품이라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소액이면은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그건 회계 처리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개당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회사마다 회계 처리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헷갈릴까봐 혹시 시계를 비품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그럴까봐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비용 처리가 적당할까요? 소모품비. 아시겠죠? 우리가 사무실에 쓰는 여러 가지 용지라든가, 또 필기도구라든가, 이런 사무 용품들을 다 소모품비로 봐요. 저것도 사무용품비라고 보시면 돼요. 소모품비.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6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샀습니다. 시계를. 자,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한 세금 계산서는 몇 번이죠? 1번.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세금 계산서 유형이 51번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6월 21일 거 날짜 6월 21일로 입력하시고 유형은 51번이다. 네, 품명에다가 벽걸이 형식의 수량은 하나, 단가는 10만원. 거래처가 한밭. 그냥 시계로 입력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거래처라든가 이런 거 검색할 때 타자가 빠른 단어를 입력하는 게 좋아요. 한밭, 이게 좀 타이핑이 좀 복잡해져. 시계, 이거 쉽잖아요. 시계로 검색하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두 글자만 하여튼 입력하면 되니까. 전자세금 1번 하시고 분계는 외상이니까 무슨 분계해야 돼요? 혼합으로 해야 되죠? 네, 혼합으로. 왜냐하면 외상 분계하면은 이게 외상 매입금이 된단 말이에요. 해볼까요? 네, 2번 외상 분계.
외상 매입금이 돼가지고 안 바뀌어. 이게 코드가 외상 매입금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혼합하셔가지고 자 우선 벽걸이형 시계는 상품이 아니고 소모품이니까 여기를 소모품비로 고쳐주시고 소모품비 830번으로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하는 거예요. 253번 11만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가 한 바씩에 제대로 되는가 보시고요. 미지급금 자 매입세 공제 가능한 세금 계산서는 유형이 51번이다. 알아두시고 미지급금 분계를 하려면 혼합으로 해야 된다. 외상 분계는 안 된다. 잘 되셨나요? 자 옆에 페이지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매입거래입니다. 매입거래가 여기저기 손봐야 될 분계 내용들이 많아요. 매출에 비해서 상품을 매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품을 매입한 거는 거의 자동 분계로 거의 끝나요. 자, 그래서 요 거래를 보겠습니다. 복사기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강남 도서관에 기증할 목적으로 어디서 봤던 문제 같기도 하고 도서관에 기증할 목적으로 복사기를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하는 거래입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기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하시오. 자, 도서관에 기증할 복사기를 샀을 때 세금기산서를 받았는데요. 요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유가 뭘까요? 사업과 무관한 거예요. 기부니까. 그래서 기부금은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기부는 접대도 안 되고. 자, 그러면 날짜가 6월 25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의 날짜를 6월 25일로 바꾸시고 유형을 54로 시작해야 된다. 이거.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세금기산서는 54다. 그리고 불공제 사유를 정확히 선택. 여기 번호로 2번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요걸 선택해야 돼. 복사기 1개 370만원 프린트 세상 프린 엔터 전자세금 1번 분계는 현금 1번 자 대변의 현금인데 차변의 기부금으로 바꿔야죠. 상품이 아니고 기부했으니까 기부금 933번 기부금으로 고친다. 기부금에 부가세가 포함돼서 기부금 처리되죠.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54번 유형 또 해봤습니다. 다음은 7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 전표에 하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 정리하는 거니까. 자, 평가 문제를 보면은요.
제1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를 참고하여 3월 31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이고 환급받을 세액이면 미수금이고 이렇게 개정 과목을 딱 알려주었네요. 거래처 코드도 입력하라. 여기서 거래처 코드는 세무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3월 31일자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일반 전표에 이렇게 3월 31일자로 입력을 하면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할 때는 일기 예정이면은 기간을 어떻게 조회하면 될까요? 예, 1월부터 3월까지로 조회하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로. 자,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기간을 1월 엔터 3월 엔터 이렇게 쳐주시고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네, 확인해 주시면 네, 이렇게 백데이터를 저장을 해 놨네요. 자, 우리가 정리분계를 하려면은 이 숫자를 가지고 정리분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죠? 매출세액은 개정 과목이 뭐예요? 예,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죠. 자, 이 차감세가 양수로 나왔네요. 그러면 납부할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네, 네, 미지급 세금이죠. 이렇게 개정 과목을 탁탁 지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숫자를 이제 우리가 복사해 가지고 일반 전표 3월 31일자로 입력을 할 겁니다. 자, 해볼까요? 자, 매출세 여기 셀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떴어요. 일반 전표에 가서 3월 31일로 날짜를 고쳐요. 3월 31일. 자, 우리가 지금 부가세 예수금을 복사해 왔습니다. 정리를 할 때는요, 여러분 그동안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부가세 예수금을 어느 쪽에 입력했어요? 부채 증가. 대변에다 쭉 입력해 왔죠? 정리할 때는 차변에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구분이 3번 차변. 부가 검색해서 부가세 예수금 두 번째 있죠? 255번. 엔터해서 차변에다가 컨트롤 V. 자, 엔터 치고 내려와서 대변 또 부가 검색해서 이번에는 부가세 대급금 복사해 올 거예요. 자, 엔터로 쭉 갖다 놓고 아까 열어놨던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매입세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C. 일반 전표로 창을 전환한 다음에 대변에다가 컨트롤 V.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이제 미지급 세금 부채지 않습니까? 대변에다 입력해야죠. 그래서 4번 대변 미지 하면은 이렇게 개정 과목이 나와요. 미지급 세금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있어요. 261. 그런데 아까 거래처 코드 반드시 넣으라고 그랬다. 미지급 세금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세금 거래처 코드는 세무라는 단어로 검색하시면 돼요. 세무. 왜냐하면 세무서 이름에는 세무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세무 들어가는 거래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삼세무서 그냥 자동으로 딱 나타납니다. 자, 밑에 빨간 글씨로 보이는 요 숫자가 되겠죠? 1377000.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377000 맞는지. 맞잖아요? 그래서 이건 복사를 안 해와도 아까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까지 입력하면 그 차액이 이만큼이 밑에 보였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은 그냥 수월하게 입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가세 문제. 이런 수준으로 나와요. 이런 수준의 문제를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하면은 뭐 지금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다. 앞으로 오늘 지나면은 이제 다음 주에 휴가가 되고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또 9일간 또 더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시험 대비 문제는 많이 더 풀어볼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 그 선수 학습들 뭐 개정 과목 정리 암기라든가 이런 이론적으로 아직 정리가 좀 덜 되신 분들은 휴가 기간을 이용하셔가지고 개인적인 공부 아직 미미한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잘 채우셔야 돼요.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결산 문제부터 풀이해 보겠습니다.